얼마 전에 제가 뭐 언론사 그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 요즘 그 생활형 숙박시설 아, 생숙. 생숙 아, 말이 많죠. 그 문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거 한번 법적으로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 취재하는 그 사건은 이제 마곡동에 뭐 롯데 건설이 지은 생숙인데 생숙. 그 분쟁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왜 지금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도 기사도 많이 나고 뭐 이게 또 유예가 됐잖아요. 네. 가징금 물린다, 뭐 네, 범칙금 물린다. 네.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약간 좀 밀어놓은 듯한 지금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왜 그게 해결하기 어려운지 그런 말씀입니다. 네네.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뉴스핌이라고 하는 언론사인데요. 네. 생활형 그 생수기 사기 분양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확약서를 다 받았다. 다 증거가 있다. 예,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이게 그 롯데캐슬 르웨스트. 이게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그 생수기더라고요. 좋은 데네요, 장소는. 그래서 수분양자 416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분양 받을 때 한창 호황일 때네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막판. 분양 회사 쪽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이제 변호사들이 그 자문을 좀 했는데 사실 이게 계약 취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뭐 취소하려면 이렇게 증거,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힘든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뭐 확약서까지 쓰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겠죠. 그 작은 글씨로 막 다 써 있잖아요. 분양 계약서에는. 네, 이제 분양 계약서에 그런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주거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한 물증이 더 분명하게 확약서를 이 사건은 좀 받은 것 같은 그런 그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불리하고 또 왜 그런 그런 확약서 같은 것들이 지금 받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당시 2021년도에 분양할 때는 이 평균 경쟁률이 657대 1이랍니다. 야, 이거 대구 되게 좋아했을 텐데. 그러니까. 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네요. 예. 그런데 이제 즉 불과 3년 지났죠. 네. 그런 시점에서는 지금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행사하고 건설사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손해배상 소송인 것 같아요. 취소해서 돈 돌려달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얼마 정도 보존해달라. 보존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뭐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그게 나타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취소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 아마도 제 짐작에는 손해배상 사건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소송은 어쨌든 시행사가 당초 거주가 불가능한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속여서 분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 분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설사는 계약 당시에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고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사를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생숙이고요. 그다음에 그 액수가 무려 한 41억 정도 꽤나 큰 소송입니다. 수분양자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게 수분양자 416명이 뭐 41억 정도 소송을 했다는 걸 보면은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청구? 별로네요. 아니 일부 청구로. 일부로. 일부 청구. 일부 청구. 전부 청구가 아니라 일부 청구로 이렇게 이제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으로서는 뭐 손해배상이 인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액수가
그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릴 수 있고. 하면서 정해지면은 청구치지 확장하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뭐 한 1,000만 원 정도 각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일부 청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분양자들은 지금 이 분양 대행사 주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양 대행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죠. 위반하면은 이행 강제금까지 이렇게 이제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불법 분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난립니다, 이거. 제주도도 난리고. 그러니까요. 예, 지역마다 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그 지식산업센터, 지산. 예. 예, 그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쨌든 양쪽이 좀 다툰 부분이 있어요. 한쪽은 속았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은 지금 확약서 통해서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건설회사 또 분양회사 쪽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나타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계약서는 물론이고 또 확약서까지 여러 가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모르고 받았다, 속였다 이런 그 구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좀 분명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다른 이제 이게 분양 현장마다 조금씩은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뭐 가머니설이 또 지나치게 되면 사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현장마다 다른데. 이제 롯데니까 또 좀 약간 철저하게 했겠죠. 그렇죠. 대형. 맞습니다. 대형 건설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분양 대행사, 시행사 이런 사람들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다른 대부분의 자문한 변호사들이 조금 힘든 사건이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많이 썼네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설명했다. 이야기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 확인서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뭐 분양받은 사람이 누군지, 인적사항, 그다음에 그 건축물이 뭔지, 그다음에 확인 사항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분양받은 건축물은 생활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에 따라 공중위생업 중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20조에 따라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요걸 사인을 받는 거예요. 위 확인함. 예. 그 다음에 나항. 이 사람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그 다음에 용도 변경 허가를 안 받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시가 표준액 10분의 1 범위 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점. 요걸 확인함. 빠져나갈 이렇게 수 없네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십시오.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활형 숙박시설 확인서 2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다른 한 부는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에게 보통 지자체거든요. 그렇죠.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은행에 우리가 대출할 때 그렇죠. 자사하는 것처럼 네. 굉장히 꼼꼼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빠져나올 수가 없게 해놨네요. 예. 저도 그때 한창 이제 21년, 20년 그때 생수 하도 규제가 많으니까 생수 네.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네. 강남에 가서 제가 분양하는 거 좀 봤거든요. 네.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계약서도 꼼꼼하고 그 말하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설명해준 분이 괜찮아요. 법은 이런데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사셔도 되고 네. 임차해도 되고 전세라도 돼요. 예. 이러니까 그냥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고 몇 장을 네. 하니까 그냥 네. 홀리듯이 하다가 끝난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이런 분양받은 분들, 피해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들으시겠죠. 또 이제 그분들이 나름 녹음해 온 것도 있어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서류 따로 말 따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거 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확인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분 문서라고 그래서 본인이 도장 찍은 그렇죠.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가치를 증빙력 이런 신빙성 이런 부분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녹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편집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읽혀질 수 있어도 녹음한 사람이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신빙력, 증거력의 부분에서는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충돌되는 증거들이 나올 때 재판부가 아무래도 이런 문서에 조금 이게 더 치중을 하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올바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기 때문에 그게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 사기 분양이다,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는 뭐 기망 이런 거 안 됩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이제 사고, 기망 이런 민사상 논리로 많이 구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서류들이 이렇게 확약서 같은 서류들이 나오게 되면 웬만한 증거 가지고는 그걸 깨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서류가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 기사에서도 딱 그 확인서를 좀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이 확인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 자세히 깨알 같은 것이 요 보시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사호서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양회사나 건설사에서 만든 서식이 아니라요. 법에 있는 양식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법에서 요걸 강제하고 있구나. 강제하고 있었어요? 서울 관련 확인서를 맞습니다. 받아라. 지금 제가 이제 법을 좀 소개할 텐데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분양계약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알같이 그냥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안 됩니다. 이거는 숙박시설이고 뭐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 놓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보지를 못하고 나중에 실제로 못 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겠다라고 싶어서 이 건분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 시행규칙에다가 아예 이런 걸 받아와라. 그래서 아예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이 사적 계약서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법의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강제사항이 돼버린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몰랐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이거는 정말 한 사례에 불과하고 지금 생수과 관련된 분쟁들 이런 분쟁들이 몇 년씩 유예되고 이행 강제금이 유예되고 좀 봐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으면 용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하라. 우리가 좀 유예기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분쟁이 좀 본격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발등에 불은 안 떨어졌단 아직 말이에요. 돈을 이행강제금 안 냈으니까 부과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예, 난리 날 수 있는 그런 약간 화약고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지금 법에 근거한 건지 그런 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아까 우리가 양식에서 뭐 공중위생관리법, 뭐 건분법, 또 건축법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좀 보시죠. 이게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이 2조에 보시면은 이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 공중위생과 관련된 영업이에요. 이용업, 그다음에 세탁업 이런 등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 중에서 이제 숙박업이 하나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을 관리하는 법을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생숙도 숙박업의 일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공중위생관리법 3조에 보면은 공중위생 영업을 하려면 이 영업 장소입니다. 네. 영업 그렇죠. 장소이기 때문에 그 하려 그러면 신고하고 나중에 필요한 폐업하고 이렇게 정하는 그 정해진 그 절차대로 해야 되고요. 이걸 하려 그러면 이제 이거 보신 것처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비를 못 갖추면은 이제 그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법이 또 건축법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보게 되면은 이 2조에서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용도. 그리고 우리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일종 뭐 근린생활시설 쭉 해놓고요. 그 다음에 15회에서 맞아요. 숙박시설로 한다 용도를 정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19조에는 이게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서 그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제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요런 그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 그렇죠. 신고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생숙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만약에 오피스텔 이런 걸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뭐 주차장 그런 거라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훨씬 까다롭다고, 예. 근데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이미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주차 대수는 다 이미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 땅을 더 팔 수도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럼 되겠네. 이런 걸 매수하든지 뭐 이런 돈이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사에서도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을 합법적으로, 이룬 데가 한 2%밖에 안 된다. 현재. 100개 중에 2개요. 네, 100개 중에 2개. 지금은 다른 98%는 지금 하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 79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본인이 쓴다. 그죠? 주인이 본인이 쓴다.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고요. 숙박시설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임대를 준다. 임차를 준다. 네, 임차를 준다. 전세로. 그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거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 숙박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건축법 79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 쓰지 마, 이런 사용 금지나 사용 제한 이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80조 이행 강제금이라 그래서 이런 79조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행 강제금. 무섭죠. 네. 죽을 때까지 내야 되잖아요. 예. 건축물 부실 때까지. 예, 예. 그렇습니다. 이행 강제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제 1호에는 이게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된 경우나 아니면 아예 신고 안 하고 허가 안 받고 건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까지 와. 하고 있고요. 또 2호 이제 우리 생수 같은 네. 경우인데 이후에는 100분의 10까지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야, 그럼 10년 내면 다 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시가 표준액이 시가하고는 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조에 보게 되면 이 생활형 숙박시설 구조 3입니다. 구조의 3호인데요. 구의 3호인데요.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아가씨 봤던 예, 거죠? 그 확인서입니다. 받아라. 예, 그걸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양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소송에서는 힘들지 않겠냐, 분양받은 사람들이.
근데 분양받은 사람들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꼼수로 받은 거잖아요. 그때 하도 뭐 주택 규제가 많으니까 네. 오피스텔 같은 뭐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네. 괜찮다. 이거 네. 다 법으로 다 봐줄 거다. 막 네. 이래가지고 그때 한창 호황기니까 받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뭐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때 이제 막 부동산이 이제 붐 됐을 때니까요. 네, 주택 한 주택 네. 더 못 갖게 하고 막 취득세 그렇죠. 중과와 네. 양도세 중과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빠져나가는 거였잖아요. 네, 네, 네. 거의 뭐 부동산이 이게 거의 투기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그 나중에는 뭐 거기 뭐 주거하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전매가 된다. 맞아. 바로 예, 팔 수 있다. 바로 팔 수 있다. 이거 뭐 분양만 받으면 바로 몇 천만 원 번다. 이런 식의 이제 맞다. 예, 아. 그런 유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몰렸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뒷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난 돈 벌어서 팔아야 되겠다. 빨리 팔면 끝나는데 그 산 사람들이 나중에 고민할 문제지. 나는 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와, 이 피 주고 산 사람,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들은 진짜, 와, 진짜 비싸게 사고, 뭐야, 이거 진짜 난리 그렇죠. 났겠네. 그렇죠. 예.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법에 엄연한 규제가 있고 용도가 있고 이런 경우를 분양받을 때 네. 너무 쉽게 이제 뭐 전매하면 되지 뭐 나는 돈 받고 팔면 입주하기 전에 팔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혹시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엄연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안이하게 이제 뭐 우리가 데모하면 또 뭐 목소리 봐주겠지. 데모하면 목소리 높이면 봐주겠지. 어. 또 뭐 이렇게 몰려다니면 봐주겠지. 이렇게 진짜, 그런 안이한 생각은 절대 이제 건물이다.